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네. 이렇게 고기들이 쫙 있는 걸 봤는데 근데 너무 그 마블링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한 폭의 추상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고기 마블링이 추상화로 보인다고요? 네, 그 고기가 썰려진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굉장히 힐링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고기의 그 단면이 힐링이 되신다고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작가님은 캔버스 가득하게 생명력 넘치는 꽃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제주도에서 날아오신 허보리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 몇 시에 지금 출발하신 거예요? 오늘은 한 7시에 나오긴 했는데 어. 8시 반 비행기 타고 네. 왔어요. 이제 사실 작가님 하면은 제주도의 생명력 넘치는 그런 꽃 그림, 식물 추상 이게 네.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전시에서는 그 꽃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저희 벽에 있는 이 그림 작가님 작품 맞죠? 네. 제가 2016년부터 그 무렵에 하던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네. 거의 한 7, 8년 정도 됐죠. 그때는 사실 제가 전공 회화를 하긴 했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설치 작업이나 자수나 바느질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작품들 시리즈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회화 작품하고의 연관성도 좀 보실 수 있게 준비한 전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라지 않을까. 네. 작가님 이 작품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건 뭘 나타내는 작품인가요?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네. 사실 제가 무기 시리즈를 하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무기 시리즈들이 이제 남자들의 양복이나 와이셔츠들로 만들어진 어떤 부드러운 무기 그런 이제 설치물이 있었어요. 위험해 보이지만 부드러워서 네. 누군가를 해칠 수 없는 네. 그런 무기군요. 네, 무기인데 아무도 죽일 수 없는 되게 바보 같은 무력한 무기를 네. 만드는 그래서 탱크도 만들고 옆에 보이는 총도 총. 만들고 또 뭐 수류탄 뭐 이렇게 그래서 무기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작업의 어떤 키워드는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삶은 굉장히 전쟁이다.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빵을 벌고 돈을 벌고 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은 무너지는가 뭐 그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작업이었고 네. 그런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넥타이들이 이제 집에 이제 되게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 넥타이를 그럼 어디서 구매를 막 하셔가지고 쌓아놓으셨던 거예요? 구매도 뭐 필요하면은 구매도 조금 하긴 했는데 네. 주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시아버지도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 친구들도 각자 이제 다들 은퇴를 쭉 하시면서 그쵸. 각자 이제 그 집에서 옷 정리를 하시면서 이 옷들 양복 평생 입었던 양복들 버릴 수도 없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어차피 써야 되니까 너무 네네. 좋다. 그래서 네네. 친구분들이 이제 다 한 박스씩 막 보내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수소문된 여러 가지 중고 양복들이랑 와이셔츠, 넥타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색깔별로 분류를 싹 해놓고 이제 작업을 할 때 탱크 만들고 뭐 폭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면은 작업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려고 네. 이렇게 고기들이 쫙 있는 걸 봤는데 거기서 어떤 게 더 좋나 예를 들어 체크살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블링이 더 고운가 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난가 이게 난가 근데 너무 그 마블링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이게 한 폭의 추상화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고기 마블링이 추상화로 보인다고요? 네, 그 고기가 썰려진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거는 지금 그토록 유행하는 단색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때 완전 그림에 푹 빠져 있으니까 네. 모든 게 그렇게 보이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그 고기를 사와가지고 스캔을 해봤어요. 집에 있는 프린터에 있는 스캔 기능 거기다 스캔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형상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기점으로 제가 무기를 공부해서 밀리터리 덕후가 됐던 것처럼 이제는 고기에 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기라는 거는 전쟁의 전리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시 시대에서
사냥을 나가서 그 사냥 사슴고기의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 사슴고기는 또 우리가 일을 해서 번 돈의 형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모두 녹여져 있는 저만의 어떤 고기라는 소재에 대한 선택이 있었죠. 그래서 힐링을 주는 그 작은 팩 안에 그 고기의 단면, 저는 그 얼룩얼룩한 그 무늬 같은 거가 네. 굉장히 그 안에 빠져들고 싶고 이게 굉장히 힐링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고기의 그 단면이 힐링이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어떤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순간 나는 이걸 가지고 나도 단색화 같은 어떤 정말 이 몽롱하게 어떤 추상을 볼 때 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빨간 단색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전리품에 대한 네네. 어떤 개념, 그리고 빠져들면서 힐링되는 어떤 그 순간, 그런 거는 사실 현실하고 도피가 같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네. 정말 이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결국은 쇠고기 먹으려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맞아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이야기가 또 스토리가 그렇게 또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벌고 그걸로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애들도 키우고 하지만 네. 저는 그 삶이 돌아가는 형태 자체가 원시 시대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움집에서는 어떤 여자가 애가 나가지고 이제 애의 젖을 먹이고 있으면 같이 있던 남자가 나가서 사냥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랑 달리 사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본질적으로는 같다. 네, 너무 같아서 고기팩을 보고 사슴고기를 생각하고 어깨에 창을 메고 나가는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무기 시리즈를 바느질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평면으로 갈까, 또 어떤 전개, 작업의 또 다른 도약, 어떤 네. 그런 면에서 나왔던 작업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무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참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느질을 선택했던 뭔가 개인만의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결혼하고 바느질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기 가졌을 때 네. 태교의 개념으로 뭔가를 취미생활 해야겠다 하고 갔던 게 이제 퀼트 하는 그런 공방 같은 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만삭인데도 막 서서 막 이불을 짓고 막 그랬어요. 진짜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경쟁 구도에 있다가 모든 기운을 다 빼고 집에 왔을 때는 마치 그게 흐느적거리는 총이나 무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가요. 네. 어떤 그 텍스처, 흐물대는 무기를 만들 건데 되게 흐물되어야 돼. 그래서 선택한 거기도 해요. 인형의 촉감이나 굉장히 힘이 없고 무력한. 네. 그렇지만 따뜻한 그 안에 인간성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어떤 네. 희망 같은 거? 네. 네, 그래서 이런 소프트 스컬프처의 형태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무기가 헝겊으로 돼 있어서 네. 작가님 뒤에 것도 보면 총구가 아래로 축 쳐져 있고 네, 저기서 네. 뭐 총알이 나갈 수는 없지만 네. 그 두 가지 아이러니가 있는 저 작품이 와닿았거든요. 근데 막상 자수를 하다 보면 네. 저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방지를 수놓은 부분을 보면 네, 색깔이 여러 가가 그쵸, 그쵸. 크로스돼 네, 있거든요. 네. 실도 색깔 여러 개 해서. 근데 저는 그게 물감같이 느껴졌어요. 꿰매고 빠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네네. 이거 진짜 연필로 이렇게 소묘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그림 그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니들 드로잉이라는 그래서 니들 드로잉. 별칭도 붙여주고. 이 작업이 정말 큰 작품이어서 이거를 일일이 바느질을 했다는 게 엄청 작업량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게 넥타이 한 개를 풀어서 기워내면은 네. 이게 한 8절 정도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말한 약간 그 단색화처럼 사이즈 일단 커야 돼. 딱 그게 있었어가지고 2m 정도 되거든요. 90에 220 정도 네네. 되는데 네. 한 넥타이가 24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걸렸어요. 고민하는 시간 포함해서. 이게 작품 하나가? 네, 이게 처음에 크게 만들기 시작한 첫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내가 이게 맞나?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넥타이가 바이어스 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미끄러워요. 되게 늘어나고. 아. 그 자수를 주기가 엄청 힘든 그렇겠네. 소재였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작가님의 첫 스타트는 네. 어떻게 보면은 붓 대신 바늘을 붙들고 했던 작업들인데. 근데 처음에 개인전들은 다 회화였어요. 네. 게다가 중간에 밖으로 공간으로 작업이 나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다른 인터뷰에서 보니까 붓을 안 잡고 이런 작품을 하신 게 한 10여 년 정도 됐다. 예. 그러니까 회화를 할 때도 바느질 설치를 같이 하면서 그 설치한 걸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이 2013년 정도 전후에서 계속 있었고 그 전에는 회화를 했었고요. 그 10년 정도 그렇게 지속하셨다는 거는 앞으로 나의 작업의 방향을 계속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생각 없이 10년이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때는 다시 내가 회화를 할 거다 아니면 계속 이런 설치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회화로 가야겠다는 생각 아니고 단지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 매체와 맞았기 때문에 바느질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무기를 하다 보니 또 고기가 됐고 고기를 하다 보니 이제 또 어떤 허무한 삶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지만 또 입에서 소르르 녹는 그 고기 한 점처럼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건데 그거와 가장 맞는 어떤 그 미술사조의 하나가 바니타스 회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여러 가지 형식의 바니타스 회화를 같이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굉장히 극사실로 이제 해골을 그린다든지 이런 약간 유리병과 뭐 그때 옛날 유행하던 일본 도자기 이런 거를 그리던 어떤 그 화풍을 제가 만든 오브제에 대입해서 또 패러디를 하기도 했어요. 그 네덜란드 바니타스 회화와 같이 더불어서 성행했던 것이 화병 시리즈였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화병을 예쁘게 그렸지만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인생의 덧없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켜다 보니까 지금의 회화 작업까지 꽃을 그리게 되는 회화 작업까지 쭉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 바니타스라는 게 결국은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나타내려고 해골을 많이 배치하기도 하고 시든 꽃이 많이 있기도 하고 어떤 죽음을 암시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꽃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화병 시리즈를 그릴 때 시든 꽃도 그리게 되고 같이 섞어서 좀 시들어가는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오니까 이거는 또 다른 어나더 레벨로 식물들이 주변에서 우글우글 엄청나고 그 생명력이라는 거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생명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막 전봇대 하나쯤을 뒤덮는 그런 숲풀의 생명력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집요한 생을 위한 어떤 그 욕망을 위해 달리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도 연결되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으로 나는 늘 이런 전면 회화나 뭐 단색화나 어떤 그런 형상이 없는 그 화면을 구성하는 거에 심취해 있었던지라 어떤 그런 걸 조합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회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오기 전에는 꽃이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맞아요. 제주도에 오면서 그냥 꽃으로만 확 채워지는데 저는 그 꽃이 식물 추상이라고 하는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게 꽃을 그린 구상화가 아니라 추상이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닥불을 보고 있잖아요. 캠핑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모닥불의 그 불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잖아요. 춤을 추듯.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옆에 핫초코를 들고 앉아서 불멍이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에너지를 보면서 멍해지는 그 순간하고 그 드넓은 풀밭에서 미친 듯이 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풀멍하는 순간하고 되게 같다고 생각했어요. 불멍과 풀멍이 같다. 네, 어떤 굉장한 에너지 앞에서 초점을 잃고 머리가 이제 약간 비워지면서 굉장히 평온해지는 어떤 그런 순간. 그래서 저는 그 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같기도 하고 내가 그 안에 숨어서 잠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멍하고 시점이 이도저도 아니게 흐려지는 그 순간이 굉장히 힐링이었거든요. 그런 밭들을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 그런
상태 회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다시 회화를 시작하니까 10년의 간극 이후에 다시 붓을 잡았을 때 뭔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림 그릴 때 내가 이래서 그림 그리기로 했잖아. 그림 그릴 때는 약간 막 진짜 춤추고 싶은 마음도 있고 즐거운 마음, 막 터치를 날리면서 막 너무 행복한 에너지를 쏟는 거가 그림에 다 보여지는, 그냥 너무 그림 그리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워낙 아버님께서 허영만 화백이시니까 네. 타고났을 거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부모하고 같은 재능을 타고나는 건 아니니까 언제 발견하셨어요? 그림의 재능을? 그냥 맨날 그렸던 것 같아요. 어릴 어린 때부터요? 시절 때부터 뭐 그게 몇 살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는 아기 때부터. 와. 그리고 미술학원을 꼭 가야 되는 거고, 남자애들 태권도 가듯이 저는 미술학원을 원래 가야 되는 애고 가면 좋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이제 집에서 뭔가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어깨에 매달려서 이렇게 보는 게 그 기억, 그 터치, 그게 다 생각이 나요. 제가 무기 시리즈를 하고 무기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여기 보이겠지만 저런 드로잉을 할 때 되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고, 예를 들어 옛날에 슈퍼보드라는 만화가 네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팔계가 들고 다니던 바주카포가 있어요. 네. 그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을 스케치하면서 리서치 하시거든요. 아버지가. 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그런 무기들 혹은 뭐 그때 자동차 뭐 슈퍼보드 할 때 그 드로잉들 그거 하면서 이걸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와서 보셨을 때도 아마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아셨을 거예요. 네. 그게 그냥 몸에 어떻게 보면 익어 있는 네, 네. 그런 거였군요. 아버지가 같은 분야는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림이라는 네. 곳에 같이 있으시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뭐고 아버지를 극복해야 됐던 건 뭐가 있었는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자기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도 되고 체력 관리, 그리고 어떤 공감, 같은 예술가로서의 공감대. 그건 또 이제 어머니는 모르는 분야. 그쵸. 예를 들면 제가 작업하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외로워 이렇게 썼더니 원래 외로운 거다. 원래 외롭다. 치열하게 외로워야 뭐가 나온다. 작가는. 네. 그리고 뭐 이제 전시를 하거나 했을 때 그냥 문득 문자를 하나씩 보내요. 예를 들면 붓을 놓지 마라. 그냥 별로 길지도 않잖아요. 극복해야 될 거였던 건 뭐냐면, 사실 같은 만화계가 아니지만 굉장히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가 막 제 나름대로 허볼이라는 이름을 걸고 젊은 작가로서 막 패기 넘치게 하고 싶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막 연락이 와서 내 작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네. 관심. 아버지랑 혹시 연락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저 나름대로는 저한테는 숙제였어요. 아버지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누구의 딸이 아니라 허보리의 아버지가 누구다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이제. 근데 그게 한번 극복됐다고 느껴진 순간이 언제였냐면, 네. 어느 날 이제 작업실에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네. 그러더니 뭐 야 내가 어제 저녁에 모임을 갔는데 허영만 선생님 혹시 허보리 선생님의 아버지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허보리 선생님 그림을 뭐 좋아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 이제 진짜. 이제 나 드디어 독립했다. 야, 이게 이제 40년이 걸릴 일이야? 막 이러면서. 이젠 됐어. 네, 그런 아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2인전은 네. 이제 정직성 작가님의 제안으로 네.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네. 그 제안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 뭐 너무 대단한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반가웠던 거는 자수 작업을 이제 안 하던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단순히 내가 꽃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이 많이 저를 알게 됐는데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아나운서님 뒤에 있는 저런 작업들을 통해서 요번에 한 신작인데요. 네. 이런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 조형미하고 이 바느질의 어떤 조형미하고의 연관성을 좀 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고기 니들 드로잉을 했을 때 작품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네. 지금 이 작품은 정직성 허보리 2인전을 위해서 만든 작품인데, 네. 이거는 이제 넥타이에서 벗어나서 네. 뭔가 소창? 네, 소창 강화도에서 강화도? 소창이 좋은 게 난데요. 네. 그래서 좀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좀 네. 많이 사서 그거를 다 삶아서 무슨 정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련을 하고 뭐 조금 다리미질해서 좀 펴서 그렇게 원단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작업이에요. 왜 갑자기 소재와 이런 형식의 작품을 구상하게 됐어요? 제 생각에는 사실 넥타이는 이제 남성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넥타이가 또 재료이기도 했고, 그렇죠. 남성의 예, 것. 이때와 시간대도 틀리고 저의 어떤 가정에서의 저의 위치도 좀 많이 개념이 달라졌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남편이 좀 더 궁금했다고 하면 남자의 세계는 어떤 그러니까 밖에서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랬다면 이 최근에 하는 이런 행주 작업들은 저 자신에 대해 더 들어가는 어떤 행주라는 소재였고 사실 왼쪽에 있는 작은 행주를 더 먼저 만든 거였고요. 저거를 하다가 이제 옆에 있는 이제 큰 행주로 만든 이부자리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 아까 제가 그 넓은 들판을 보면 이렇게 쏙 숨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것처럼 이부자리에 이렇게 쏙 쉼을 자기도 하고 이제 그런 쉼을 갖는데 어떤 그런 이미지로 풀로 가득 덮인 그 이부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은 뭔가 생존과 네, 연결된 어떤 거라면,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좀 주제도 다르겠네요. 맞아요. 약간 생존보다는 쉼이나 도피 쪽에 더 많이 포커스를 준 작품 같고 제 생각에도. 그리고 저거 할 때 좀 상황이 웃긴데 제주도 집이 좀 작은데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던 이부자리를 치워야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치운 자리에서 나름 나는 직업이 작가니까 저 작업을 하루 종일 하고 다시 옆에 치워놓고 내가 잘 이불을 까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어떤 삶과 쉼이 한 공간에서 일어나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느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이건 다시 이렇게 회화해서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뭐 잠시 이 작업을 니들 드로잉을 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지금 2024년이니까 그래도 한 5년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기회에 이제 5년 만에 지금 다시 맞아요. 작업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조금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업을 꼭 해야지 내가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왜요? 왜냐면 이불을 이렇게 풀로 뒤덮인 거를 만들어 놔야 내 메시지가 그림에서도 보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풀이 예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도망치고 싶어서 그리고 걔네들이 생존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레이어를 보여주려면 이런 작업들이 서브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식물 추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회화를 하시면서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더 깊이와 무게를 줄 수 있는 그런 맞아. 작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정직성 허보리 2인전을 통해서 허보리 작가님은 어떤 식물 추상이라는 그 부분에서 그냥 작품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그런 취향 외에도 미술사 쪽으로의 무게감이 조금 더 깊어지신 것 같고 무엇보다 이 정말 놀라운 작품을 다시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는 정말 의미 있는 지금 2인전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고마운 마음이에요. 정 작가님께. 작가님의 이제 작품 세계를 쭉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언급이 안 된 부분이 그 장미 정원이었던 맞아.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안 되는데 전 그 작품 굉장히 흥미로웠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아버지한테 받은 어떤 만화적 상상력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 끊임없이 안에 한쪽에서 끓고 있거든요. 네. 그게 명화 보쉬의 그림, 옛날 그림을 이제 다시 오마주해서 그린 네, 작업들인데 네. 저는 그 보쉬가 갖고 있는 그 쾌락의 정원의 그 구도가 제가 뭔가를 말할 때 너무 적합한 구도예요. 그거를 차용을 해서 혹은 뭐 조금 다른 그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늘 올해 정미정원은 뭘까? 약간 기대할 수 있게 1년에 하나 최소 한두 개는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즐겁게 서브로 작업하는 그 시리즈라고 그럼 할 수 그게 있어요. 이제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네. 나오고 그럼 발표 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그거 이제 목에 다 찼을 때 추워지면 이제 내년이 곧 되겠다 할 때 이제 그리는 거죠. 작가님은 이제 40대시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나이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볼 때는 네. 이제부터 정말 어떤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될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나는 앞으로 한 20-30년 후에 어떤 모습의 작가이고 싶다. 저는요 사실 오래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과 네. 조건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동안 이때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래 작업하신 노장들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길게 작업하는 거? 어느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가장 큰 재능은 꾸준히 하는 것이다 라는 근데 같은 말씀 하신 것 같아서 네. 작가님 오늘 너무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2인전을 계기로 인터뷰하게 됐지만 앞으로 작가님의 그 작품 세계 특히 이번에 보여주신 작품 세계를 봤을 때 허보리 작가의 작품 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더 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꿈나무 구독자분들한테도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연습했죠.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